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그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땅은 좀 젖어 있고 5시 몇 분까지도 비가 계속 오긴 했었습니다. 오늘은 143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저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를 통째로 필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125쪽을 필사하게 됩니다. 제가 그 아침마다 조금씩 다르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매일 필사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똑같은 걸 올리는 줄 알까봐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그래서 이 아침에 달력을 보여주면서 날짜를 보여주는 거를 좀 어떻게 바꿀까? 이게 매일 다르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거였는데 지금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날짜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대기업에 보면은 그 실시간인 것처럼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미리 사진을 찍어 놓거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지금 현재 몇 월 며칠 몇 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전송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뭐 어떤 장치가 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걸 실제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근데 되겠죠, 그런 게. 한동안은 또 이렇게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경님 반갑습니다. 미경님은 113일째 되겠죠? 제가 143일째니까요. 40분부터 필사를 할 거고요. 잠시 손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3일째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이브를 나중에 보시거나 뭐 지금도 보시는 분 계실 텐데 댓글 안 다셔도 아마 본인에 맞게 이걸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5시 39분 41초인데 이 시간에 깨어서 무언가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 자신한테 하는 거는 빼고요.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 새벽에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 새벽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도 예전에 결혼 전에 그 조선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 나라가 진짜 배를 많이 만들 때였어요. 그리고 저는 인천에 있는 작은 조선소였지만 인천에서는 나름 알아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 업무가 7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출근이 7시였어요. 퇴근이 한 3시나 4시 반, 늦어야 5시 안에 하여튼간에 퇴근하는 거였는데 제가 거길 다닌 거는 1년이 좀 안 됐는데요. 저랑 딱 맞기는 했어요. 제가 그때도 일찍 일어났거든요. 4시 좀 넘어서.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일기 쓰고 편지 쓰고 혼자서 막 공상하고 이러던 때였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10분간 지금부터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BGM으로 연필 소리, 글씨 쓰는 소리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5분 7초 남았습니다.
썼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저는 오늘 126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참 소리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일순간에 이 소리가 없어지니까 여기가 너무너무 조용해졌네요. 병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5시 53분인데요. 제가 되도록이면 방송을 6시 5분 안에 끝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명상을 그래서 얘기하다가 길어지면 그냥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 시간이 오버가 되면 의미를 좀 상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내가 딱 10분 필사하고 잠깐 한 줄 명상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루를 위해서 또 바삐 움직이는 건데 그 시간을 너무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여하튼 오늘의 한 줄 명상은 놓칠 수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서 놓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 흔히 뭐 인생에 있어서 3번의 기회가 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나는 그 3번의 기회를 다 놓쳤어.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놓치는 게 내가 기회인 줄 알았는데 놓치고 싶어서 놓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그 기회를 잡고 싶지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돈하고 연결되는 것도 많고요. 내 능력과 연결되는 것도 많고 상황과 연결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집이 저희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전세 4천만 원에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4천만 원에서 살다가 6천만 원 되는 대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6천만 원의 전세를 사는 곳이 한 2년 전에는 4천만 원에 매매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우, 2년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2년 전에 4천만 원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때도 4천만 원으로 늘려서 간 거였어요, 전세를. 그러니까 사실은 2년 전에 4천만 원짜리 집을 살 수 없었던 거죠.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대출을 받아서 사면 되는데 그 생각을 했을 당시에는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였어요.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아요. 약 한 18년 전 뭐 이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였죠. 아, 내가 이걸 알았더라고 한들
이걸 사지는 못했겠구나. 그땐 돈이 없었고 대출을 받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할 때였고, 그런 기회들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어떠한 뭐 일적인 거를 했을 때도 이게 기회인데 라는 걸 알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황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일이 주어져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를 내가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거죠. 해안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나한테 기회가 분명히 온 건데 내가 그거를 기회로 가져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살면서 그런 기회가 몇 번이 있었죠. 저는 3번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잡지를 못하고 날려버리다가 제가 또 다른 기회를 만나서 그걸 잡은 적이 있죠. 그랬을 때를 보면 이게 기회가 3번만 온다는 거는 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그 기회를 놓쳤는데 왜 놓쳤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돈이 부족해서 놓쳤구나.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해서 놓쳤구나. 저는 이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돈이 없어서 놓쳤네. 그래서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내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막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에 대해서. 집뿐만 아니라 다른 기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돈 때문에 제가 잡지 못한 기회들을 돈 때문에 못 잡았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오는 그런 좌절과 막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 막 이런 많은 감정들을 굉장히 오래 제가 지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나 그동안 뭐 한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번의 기회를 놓쳤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어제도 또 그런 제가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제 아침에 여기서 필사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으나 시간이 지나서 한 11시쯤, 10시 반쯤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떠한 사건인데 저한테 제가 온 기회라는 생각이 딱 들은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 기회를 이 기회를 내가 잡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모닝 페이지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간의 수없이 놓친 기회들이 막 한꺼번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나마 오늘 한 줄 명상으로 쓰게 된 게 또 언제 내게 기회가 올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반드시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안 오면 할 수 없지만 반드시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놓치는 걸 보면 반드시 기회가 또 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기회를 잡은 적도 있거든요. 그 몇 번의 기회를 놓치고 나서 제가 돈 때문에 놓친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이 있으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놓친 그런 일들이 있다고 쳐요. 저는 1,0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단 200만 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쳤죠. 그리고 한 3년이 지났는데 또 비슷한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또 돈이 없는 거예요. 1,000만 원이.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 제 자신을 진짜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게 3년 전에 그런 기회를 놓치고도 또 준비를 안 했어?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 3년? 또 3년 정도가 지나서 어떤 기회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기회를 잡았죠.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두 번째 기회를 놓치고 나서 생각된 게 너무너무 바보 같고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내가 기회가 또 오든 안 오든 나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고 그때 제가 좀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놓친 이 두 번의 기회가 너무너무 막 정말 안타깝고 바보 같고 이걸 기회라는 걸 알면서도 놓친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가지고 그때 정말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나온.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3년 동안 조금씩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도 시간이 또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랬는데 또 다른 기회가 또 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3년 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기회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 내가 지금은 놓쳤어. 하지만 또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올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대신에 제가 전제 조건을 깔았죠.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 너가 준비한 게 소용이 없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준비를 할 거니?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준비를 한 거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돈이든 내 능력이든 어떠한 기술적인 거든 그 놓친 기회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그거를 준비하는 것만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그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주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적당한 말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자신에게 주는 어떤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쓰임이 생기지 않더라도 내 자신을 조금 위하는 방법? 그 전까지는 그 기회가 오기 전에 준비하지 못한 나를 좀 이렇게 나무랐다고 하면 그 이후에 준비를 함으로써 제 자신에게 이제 너는 더 이상 한심한 인간이 아니야. 이런 걸 좀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분인 거죠.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3년에서 10몇 년을 지나왔잖아요. 그 기회들을 놓친 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알게 된 게. 그런데 기회는 또 온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제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너무 안타깝다. 이걸 놓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올 것 같은 거예요. 이 기회가. 3년이나 5년 뒤에 또 제게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면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나서도 또 올지도 몰라 라는 기대를 갖고 준비를 하면 준비가 된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준비가 내가 되어가고 있고 되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볼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도 그 기회를 보는 사람은 해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그 기회가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저의 눈에는 보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게 그 명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곱씹어 보면 정말 맞는 말이 좀 많아요. 준비된 자에게만 그 기회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명상한 거는 놓치는 기회, 놓칠 수밖에 없는 기회를 통해서 또 언젠가 내게 올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또 한 번 큰 결심을 하고 좀 내 인생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돈이든 내 능력이든 마음가짐이든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좀 다짐을 하고 결심을 오늘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또 이 필사를 계속 하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게 되면 꼭 말씀드릴게요. 그러려면 3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3년이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저의 준비도 그 필요한 기회에 맞춰져서 얼마큼 진행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어떤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좀 즐기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 네, 금요일로 향하는 목요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조금 비가 와서 촉촉하고 습하고 이런데요. 그나마 마음만은 좀 뽀송뽀송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이 자리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